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의 중심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강형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건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었고요. 3분기 실적 당연히 좋았고 4분기 향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AI 성장성에 기대를 걸 만한 숫자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파트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게 매출액 증가율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가 이 점이었습니다. 2분기까지는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55%였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됐을 때 62%가 나왔더라고요. 예, 네.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후에 가이던스가 좀 조정이 상향됐다고는 하더라도 다시 매출액 증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 매출액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힘을 내주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 국내 시장 지수단도 좀 예상을 해주실까요? 예,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하죠. 맞아요. 예, 그 변동성도 상당한데 내부의 수급 변화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수급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올해 10월 20일부터 최근까지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이제 나가셨습니다. 예, 매도 이탈하셨죠. 그리고 그 공백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채우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중장기 투자 성향의 분들이 나가고 조금은 더 단기 성향의 분들이 들어오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급등 과정에서는 좀 더 매도하고 급락 과정에서는 조금 더 매수하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수급 구조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계속됐던 AI 거품론을 두고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현재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하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닷컴 버블 당시를 돌아보면 유동성 공급자는 그때 연준이었습니다. 예, 1999년에서 2000년이 넘어갈 때 이때 Y2K 문제가 상당히 화두였어요. 그게 뭐냐면 99에서 00으로 날짜가 전환될 때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뭐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연준의 본원 통화 증가율, 뭐 화면에 보시는 이 회색 선인데 99년 연말까지 대략 15% 좀 더 넘게 본원 통화 증가율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당시 닷컴 버블 랠리에 상당히 일조를 했죠. 요즘에도 유동성의 근원지가 어디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최근의 유동성을 보면 저는 미국 쪽 상업은행 쪽에서 대출 태도 지수가 전환된 게 요즘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근원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때도 그렇고 금융 규제 완화를 선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업은행들도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좀 더 해주는 쪽으로 그 태도 지수가 부호가 바뀌었거든요. 이쪽에서부터 신규 유동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증시는 경제 펀더멘털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를 보자면 뭐 우려가 많기는 합니다만 미국 경제 그래도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 닷컴 버블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도 뭐 일반적인 소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 그 관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때 9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당시에 아시아 쪽은 그 외환 위기가 왔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좋죠. 공산품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값싼 물건을 마음껏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소비 심리도 이 당시에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요즘 경제를 보면 버블의 근간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이 되는데 요즘의 버블 상황에서도 미국의 GDP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즘의 데이터가 충분히 발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분기 GDP까지로 판단해 보면 미국의 QOQ 연율화로 실질 GDP 3.8%, 그리고 요즘 GDP Now로 3분기 GDP를 추정해 보면 4.2%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뭐 시설 투자 그리고 소비 이 양축에서 GDP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요즘 약간 특이한 게 소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과정에서 소비가 좀 더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소비했느냐?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미국인들의 저축이 좀 줄었더라고요. 올해 최고 5.7% 저축률에서 요즘 4.6%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소비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무리를 해서 이렇게 소비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에 그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이 높아진 뭐 이런 여러 원재료 비용, 이러한 것을 수입 비용, 이런 것을 기업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미국의 소비자들도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 차원에서 무리해서라도 저축해서 일부 자금을 할애해서 이 집에 소위 말하는 휴지라도 하나 더 이제 쌓고 있으신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도 괜찮았고 그 당시에 유동성도 풍부했는데 버블이 붕괴됐던 이유가 궁금해지고요. 그 버블이 붕괴됐던 이유와 함께 지금 AI 버블론과도 좀 연관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버블을 공부를 해보면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연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버블의 중심에 있는 그 신산업의 약점이 두드러져서 버블 붕괴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신산업과 좀 무관한 일반적인 경제에서 말썽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단초로 점점 버블 관련한 주식도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닷컴 쪽에 여러 약점이 뭐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닷컴 버블 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보다 약간 한 박자 앞서서 안 좋아졌던 부분이 미국의 제조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완전히 채 가시지는 않았으니까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회색 선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제품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1999년 11월부터 내려갑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에 정점이었거든요. 닷컴 버블보다 대략 한 4개월 전에 제조업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조업이 약화되니까 미국의 신용시장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회색선, 이게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 역축으로 그린 거니까 이 회색선이 그림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크레딧 시장이 좀 안 좋은 겁니다. 예, 제조업 지표 악화와 함께 크레딧 시장이 무너졌고 그러면 일반 경제의 악화 그리고 신용 경색이 버무려져서 결국은 닷컴 주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도 일반 경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고용인 것 같은데, 예, 그림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의 신규 채용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 신규 채용률이 얼마나 저조하냐면 팬데믹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수준처럼 저조해요. 예, 너무 저조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해서 사람을 덜 뽑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조사해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2%인데 요즘에 1.5%예요. 예, 생산성 증가율이 아직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사람을 해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고는 아직 괜찮아요. 예. 만약에 해고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서 보시자. 미국의 해고율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언급드립니다. 예. 지금 신규 채용률이 팬데믹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고용을 살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버블론 엔비디아 깜짝 실적이 잠재워졌고요. 지금 M7의 3분기 실적도 좋았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현재 삼성전자가 6%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바꿀 수는 없다. 당연하겠죠. 그걸 바꾸려면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예, 계속 달려가죠. 이 말인즉슨 한번 그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면 그 장세가 마감될 때까지 주도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반도체주의 실적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난다면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반등할 때는 역시 반도체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반도체의 실적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시장 투자 전략만 여쭤볼게요. 예.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급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그림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있는데 혹시 이거 같이 띄우면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제공이 안 되나요? 되네요. 예.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대비해서 명목 GDP 증가율이 하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서 경제활동해도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 경제도 약화되고 돈 빌리는 것도 그만하는 겁니다. 여기 회색 선이 명목 GDP 증가율, 검은색 선이 기준금리인데 명목 GDP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하회할 때 예전에도 닷컴 버블 붕괴, 금융위기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미세하게 명목 GDP 증가율이 약간 더 앞서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반도체주의 강약을 조절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반도체주의 강약을 잘 조절해 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강현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